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식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료 소멸이라는 건데요. 재료가 일단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재료 소멸은 또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쭉쭉쭉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재료입니다. 재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재료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뉴스입니다. 긍정적인 뉴스. 어떤 기업이나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를 말합니다. 이때 이 뉴스가 주가를 움직일 만한 큰 힘을 가진 뉴스여야 되고요. 또는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뉴스 또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 발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거는 아주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체코 원전을 계약을 따내냐, 프랑스와 둘이서 따내냐 마냐에 대한 뉴스죠. 이게 바로 따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일 만한 큰 뉴스입니다. 이걸 우리는 재료라고 부릅니다. 우리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불을 태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작이나 땔감이죠. 이 재료가 뉴스입니다. 주가가 불이 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여러 사람들이 막 들이붙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큰 뉴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장작이고 재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럼 최근에는 체코 원전이 24조 원 가까이의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돈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인기 있는 대장 테마격으로 크게 움직였고요. 과거에는 우리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됐죠. 이 초전도체도 이게 성공만 한다면 또 큰 수익을 기업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로서 작용을 했고요.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특정 시기마다 돌아오는 이벤트가 있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하면은 관련 기업, 인맥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상승을 하고, 또는 대통령이 내건 공약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자리라든지 최근에는 저출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정부 정책을 밀면 또 이 관련 기업들이 수익이 올라가니까 하나의 재료, 뉴스로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재료라고 하면 실적이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 실적을 하나의 장작 삼아서, 재료 삼아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이 되는 실적 주냐, 아니면 이슈가 되는 테마 주냐. 체코 원전, 초전도체, 대통령 선거, 저출산, 이런 것들 우리가 테마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 올라가는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료가 뭔지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 소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가, 우리가 이슈나 뉴스가 재료라고 했다면 소멸이라는 건 이 뉴스의 힘이 다 한 겁니다. 이제 힘이 빠진 겁니다. 왜냐면 이 하나의 이슈로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주가는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2차전지 배터리 뉴스로 에코프로가 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많이 내려와 있죠. 항상 뉴스가 인기 있게 올라갔으면 반드시
사라지는 그 때가 옵니다. 그걸 우리는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적 기반이라고 하는 주는 실적이 발표가 될 때가 재료 소멸하는 기간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막상 발표가 좋게 났든 나쁘게 났든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상 발표가 땅 되면 그때부터 내리막을 가기 시작하죠.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이 우리가 7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5월, 6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전산업이 7월 전까지 계속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도 바닥에서부터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7월 발표가 터지고 나서 반짝 급등했다가 쭈루루루 내려온 모습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7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발표 전까지는 계속 집중을 하고 홀딩을 하거나 대응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호재가 발표가 나고 나서 급등 때 따라잡으면 큰일이 난다. 다시 호재가 발표가 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상따를 했다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재료 소멸은 재료가 소멸되는 기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파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그 이전에 상승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발표가 나서 뒤늦게 따라붙으면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고 대부분이 물린다. 그러면 반대로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겠죠. 실적 발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의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충분히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모아가가지고 실적 발표가 임박했을 때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아야지 여기서 실적 발표 좋게 나오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점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정말 크게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날짜를 미리미리 잘 기록해두고 재료가 소멸이 나올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 영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STX 중공업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STX 중공업이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요런 구간에서부터 사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STX 중공업이 HD 현대라는 대기업에 인수를 당하는데 이 기업은 실적도 좋고 조선주이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만하다. 7월 달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트 위치도 괜찮으니까 살만하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었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직 5월달, 6월달이기 때문에 7월 재료 기대감으로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STX 중공업이 큰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제 관심 종목 영상을 과거에서부터 한번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STX 중공업이 좋다라고 느끼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고점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STX 중공업을 쳤을 때 이미 HD 현대가 STX 중공업을 품었다라고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팔려고 하겠죠.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이 세력들의 물량을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게 하려면 뉴스, 꼬드기는 뉴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뉴스가 나오면서 재료가 빵빵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오히려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여기서 고점 추격 매수해서 운 좋게 더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투자자도 있지만 확률상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서 잡지 못했으면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짧게 손절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타점대로 대응하면 상관없지만 잡아놓고 기도매매 한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주식 계좌를 박살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셔야 될 게 재료와 재료 소멸이다. 체코 원전 수주도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고꾸라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량을 넘길 위치에 왔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시간을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거는 나중에 영역이고, 지금은 매도 심리가 아주 강력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도 여기서 초전도체 이슈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란 것이 끊임없는 상승은 없어요. 상승이 있다면 반드시 조정이 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조정의 초입 구간에서 사든지 아니면 조정 구간에서 모아 가든지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자꾸 뒤늦게 뉴스만 보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 좋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좋겠지만 운이 나쁘게 여기서 재료가 막 빵빵 터지면서 물리면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물릴지도 모르고 얼마나 크게 물릴지가 모릅니다. 신성 ST도 제가 매매했던 부분이 여기서 만약에 돌파 타점으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돌파를 했는데 만약 안 가면 바로 손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파 타점으로 매매했다가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던 거고, 재료는 여기서 기간이 다가오면서 빵빵 터집니다. 재료 발표를 앞두고 팍 올라갔다가 갑자기 재료가 발표가 나면서 슉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샀던 사람은 여러분들 몇 개월이 지나도 아주 한참 물려있는 거고, 잘못하면 60%나 계좌가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 급등주 눈에 돌아가지고 한순간에 계좌가 박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재료 발표를 막 좋은 호재를 앞두고 미친 듯이 올라있는 종목은 끊어내는 게 좋다. 새로운 재료 발표를 앞두고 밑에서 모아가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지만 이미 크게 발산이 난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단타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또 돌고 돌아서 막 설명이 중구난방이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재료가 무엇인지, 재료 소멸이 무엇인지, 재료 소멸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떤 기간을 앞두고 있는 종목은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재료 발표가 나면 좋은 발표든 아니든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확률이 더 높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위험에, 태풍 같은 이 위험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냥 재료가 발표가 다가오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보는 거지, 나머지 물량이 갑자기 오른다면 여러분들이
챙기겠지만 빠진다면 반드시 손절로 나올 수 있게 극복을 하라. 잊지 않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는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빠져나와야 될 때인지 잘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건 기본 개념입니다. 반드시 여러 번 돌려보면서 숙지해 주시고 오늘 공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